프렌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6 터보를 리뷰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압구정동에 있는 이제 비트 360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 타고 가라고 친구가 얘기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스쿠터를 타고 열심히 달려서 왔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샤크 무늬로 돼 있죠. 이 그릴하고 여기는 LED가 켜져 있네요. LED가 이 Z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지난번 리뷰한 것처럼 상당히 좀 예쁘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음성 더빙을 안 하고 지금 나와 있는 핀 마이크를 통해서 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급은 시그니처 등급이고 1.6 터보 8단 AT가 지금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가격은 3,141만원 지금 적혀 있네요. 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관 디자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자동차 차 중에 역대급으로 잘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 피넬리 타이어가 지금 껴져 있는데 인치를 보니까 시그니처면 19인치 정도 되겠네요. 평평비가 뭐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대략적으로 뭐 한 35에서 45 정도 레디얼 정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이따가 조금 밝은 데서 한번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캐릭터 라인이 상당히 본네트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오늘 제가 오늘 영상 중에서 아우디 A6를 리뷰를 했는데 뭐 A6도 그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지금 본네트에서 두 줄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되게 좀 이상한 게 그 디자이너가 비슷한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유사한 디자인 좀 상당히 좀 글로벌한 디자인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굴곡진 부분이 지금 헤드라이트하고서 본넷 지금 그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지난번에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 LED 부분하고 램프 부분의 이 곡선도 보니까 아주 상당히 좀 멋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좀 멋있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지금 색깔하고 잘 어울리는 부분이 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고급지다. 외관 디자인은 뭐 흠잡을 만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아자동차 역대 나온 디자인 중에 가장 좀 예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 후면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7 신형부터 제공을 하던 디자인인데 약간 이제 호불호 좀 갈리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일자로 왜 연결하지 않고 점선으로 돼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시그니처 모드는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뒤에 하단에 에어댐이나 이런 부분도 하이그로시 부분으로 돼 있고 뒤에 부분도 뭐 스포츠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스포티한 외관을 좀 자랑하고 있고 반사등도 상당히 좀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두운 색깔 보다 보니까 영상을 찍다가 짐벌이 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이제 지금부터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찍으려고 수원에서 여기 서울 압구정동까지 버스 타고 친구가 가라 그랬는데 아시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 바이크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모타드 125 타고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일단 저의 열정을 좀 높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계속 리뷰하도록 할게요. 램프가 약간 호불호 좀 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점선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점은 뭐 약간 디자인 차이가 좀 있으니까 좀 양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그 비트 360 계신 분한테 좀 여쭤봤는데 그 옵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식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냥 스프링 타입으로 이제 오픈되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 지금 타이어만 이제 그 리페어할 수 있는 kit만 들어가 있네요. 뒷부분도 뭐 상당히 예뻐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거의 뭐 수입차 모르겠습니다. 수입차 마크를 달아도 크게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어두운 색깔이 지금 여기가 조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에 그 이미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이제 뭐 에어벤트 같은 부분이 상당히 좀 멋스럽게 느껴지네요. 디자인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뭐 사이드 실루엣 잘 되어 있고요. 검정색하고 한다 그러면 요 부분 지금 좀 짧잖아요, 리드 부분이. 에어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데 요 부분, 이 짧은 트렁크 부분하고 하이그로시 부분이 조금 일체감 있게 좀 윤곽이 좀 안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이런 것도 좀 디자인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고, 뭐 크롬을 다른 분들이 많이 뭐 리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뭐 크롬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그 실내 부분에서 옵션 있는 거 좀 알려주셨어요. 이거 이제 보시면은 앞부분은 이제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요.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는 따로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고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리뷰한 이제 아우디처럼 그냥 모르겠네요. 한 몇 미리 정도 되나 모르겠네요. 일반 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지금 보시면 사이드 시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뒷좌석에 가정용으로 이동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조명이 없어가지고 되게 어두워서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오전에 그 패션 디자인 하시는 분하고 이제 좀 얘기 나눌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우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뭐 우드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드가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 배경색 자체가 지금 색감이 있는 시트인데 검정색 시트하고 지금 이 우드하고의 색감 조화는 되게 잘 안 맞는다는 거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우드도 보면은 이제 뭐 월넛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세팅을 했다면 좀 예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우디도 뭐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드 색감을 조금 더 뭐 약간 지금 만져보니까 좀 코팅이 안 돼 있는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솔리드 같은 그런 우드로 되어 있는데 크롬이 좀 적게 들어가 있네요. 제가 이거 편집을 할 때 오늘 이제 그 C클래스를 하나 또 올릴 예정인 거, C43AMG를 올릴 예정인데 C클래스 좀 작은 모델이잖아요. 거기에 알루미늄 패널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일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계신 분들하고 좀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찍고 있습니다. 12.3인치짜리 클러스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좀 틀린 점은 뭐가 있냐면 되게 컬러풀하네요. 되게 좀 컬러풀하다. 보시는 것처럼 좀 컬러풀한 12.3인치짜리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 기아 자동차 모델 지금 K5, 요 3세대 K5에는 10.25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LED가 원래 켜지는데 지금 LED가 점등이 안 된 것 같아요. 요 사이에 좀 들어가 있는데 이따가 앞에 가서 좀 찍을 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담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우드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우드의 색깔하고 실내 재질 색깔 검정 타입이잖아요. 좀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번 액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 관련된 게 들어가 있는데 한번 작동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시연을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트가 아무래도 좀 검정보다는 지금 보시는 요 정도의 색감이 좀 들어가 있는 시트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나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정전식 터치 방식으로 지금 에어컨이라던가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벌써 한 5년? 6년 전에 뭐 토요타에서 좀 먼저 사용을 했어요. 렉서스나 이런 차에서 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썬루프가 지금 닫혀져 있는데 이걸 한번 열어 볼게요. 아주 좋습니다.
네, 썬루프가 뒷좌석까지도 조금만 머리를 내밀면 개방감이 좀 있고요. 오전에 제가 올렸던 아우디 이제 A6는 와이드 뷰였는데 얘는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돼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고요, 와이드 뷰 썬루프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후방하고는 좀 틀려요. 네, 이렇게 조금 크게 돼 있는 부분, 네, 앞부분만 썬루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되면은 윈드 디플렉터도 지금 장착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웅웅웅웅웅웅 거리는 요 이제 바람 그런 거 네, 좀 막아줄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닫는 건가요? 모양대로 하면 될까요? 네, 아주 상당히 좀 빠르게 작동을 하네요. 네, 따로 커튼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살짝 하면은 커튼만 움직이나요? 아, 예, 그렇게 되네요. 네, 아니네요. 다 같이 오픈되네요. 아,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커튼만 오픈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기능적인 부분 한번 다시 리뷰하고 외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에 이제 들어와서 찍고 있는데, 전방은 저는 운전하는 만큼 이 정도 손목이 오는 거 보니까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뒷공간은 아무래도 뭐 동급 중에서는 큰 편이긴 한데 그랜저에 비해서는 좀 작긴 하네요. 네, 컬러풀하게 좀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디스플레이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컬러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완전 뭐 그냥 좀 특이하네요. 네, 컬러가 좀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좀 특이하고, 스마트키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명칭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지금 디스플레이 10.25인치인데 그렇게 뭐 작다 이런 느낌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냐면 베젤이 조금 두껍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을 조금 제거를 해서 베젤 부분을 좀 줄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뭐 내비게이션이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은 그 애플 카플레이어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사의 내비를 꼭 이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한번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부 다 터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보시면 키고 끄고 하는 게 원터치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것만 바뀐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조명 켜는 부분도 조명 부분을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따로 버튼이 없더라고요. 네, 조명을 눌러주시면 센서로 해갖고 지금 키거나 끄거나 하는 이런 기능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 광량도 상당히 좋죠. LED라서요.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이런 부분이 좀 뭐 단가 상승하는데 많이 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두 번째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K5를 두 번째 보는데, 뭐 우드 부분 뭐 또 자주 보니까 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뭐 알루미늄을 좀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알루미늄 재질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인레이 부분에 너무 얇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소 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이게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밝기가 좀 밝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뭐 드러나 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뭐 나중에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로 실내는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외관에 비해서 아쉽다는 거지 그렇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잘 되어 있고요. 기어도 지금 보시면 기어가 조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고, 파킹이나 돌려서 브레이크를 받고 변속하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단수를 조절하실 수 있다. 음성으로 해서 또 이거를 또 제공해 주니까 2차 사고 뭐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첨가가 돼 있네요. 버튼도 상당히 좀 배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조금 이지감이 좀 있어요. 왜냐면 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물론 그것도 불편한 거죠. 근데 좀 현대자동차의 그런 이제 버튼식으로 누르는 게 좀 직감적으로 좀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아자동차가 또 현대 거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뭐 그룹사긴 하지만 그런 건 좀 힘드니까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 게 아닌가. 아마 제규 랜드로버하고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부분에 특허가 걸려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똑같이 버튼 눌렀다가 누르면 리턴 되어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뜰 5가지로 제공을 하네요. 스마트는 제가 좀 처음 보는 기능이라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스마트, 커스텀으로 하실 수 있고요.
네, 커스텀 제외하면 4개네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네, 요것도 조정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설정만 되는 것 같네요. 따로 뭐 저기 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카메라 부분이 있으면 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열선 시트도 3개 들어가 있고, 하나, 둘, 쿨러가 들어가 있네요. 네, 위로 한 번씩 누르면 꺼지게 돼 있네요. 자, 위로 키면 3단짜리가 켜지게 돼 있고, 하나, 둘, 셋. 밑으로 누르면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후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네, 어디 따로 카메라가 나오진 않네요, 지금. 네. 오토홀드 기능이랑 사이드 브레이크도 지금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자동 파킹 해주는 시스템도 지금 첨가가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모델은 K5 1.6 터보 엔진 180마력에 8단 AT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옵션 지금 유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10.25인치짜리가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와이즈하고 네, 썬루프하고 HUD 좀 들어가 있는데, HUD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HUD도 상당히 좀 컬러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야지 좀 보이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HUD가 이렇게 보이는데, 야,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HUD를 BMW에서 경험을 했는데, 네, 뭐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한 10 몇 년 전에 경험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필요 있나 싶은 정도의 옵션이죠.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비행기는 초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몇백 킬로 가니까 필요하겠지만, 자동차에서 물론 이제 시야를 보면서 다른 거 이제 운전에 좀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실제로 초점은 지금 HUD에도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굳이 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옵션을 추가하시면, 정확하게 제가 아직 체크하진 않았는데 대략 한 1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일단 엔진룸 한번 보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C클래스 이제 43 AMG 올릴 건데, 뭐 커버가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좀 있네요. 네, 아무래도 1.6 터보 엔진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GDI 직분사 엔진이고요. 엔진 같은 게 되게 컴팩트하네요. 네, 엔진이 상당히 좀 컴팩트합니다. 전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엔진이 이쪽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어요. 근데 엔진이 좀 작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컴팩트하고요. 출력도 1600cc 엔진 치고는 저는 출력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벨로스터나 i30N에서 많이 스포츠적인 거 많이 하잖아요. WRC나 이런 데 나가다 보니까 엔진에 대한 노하우가 좀 많이 축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2.0 모델은 6AT, 6단짜리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어디 거 쓰고 있나 모르겠네요. 현대 오토텍에 들어가 있는지. 6단이 요즘 잘 안 만들죠. 뭐 렉서스의 아이신이나 이런 데서 나오긴 하는데 지금 제공되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8단짜리도 지금 현대 오토텍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ZF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아시아 업체다 보니까 일본하고는 제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갖고 어떤 게 들어가는지 따로 제가 공지사항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은 저는 개인적으로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부분 이제 정비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손이 좀 많이 잘 들어가야 정비성이 좀 용이하거든요. 뭐 커버나 이런 건 뭐 크게 필요 없습니다. 외관상 봤을 때는 좋을 수는 있는데 실제 뭐 영향 미치는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요. 네, 상당히 좀 작네요. 엔진이요. 잘 돼 있고, 옆에 보면은 네,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돼요. 네, 엔진 물론 이제 뭐 후륜구동이 아니기 때문에 FR 플랫폼이나 뭐 이런 거까지는 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예전 차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전방 축 방향하고 좀 배치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약간 좀 몰려 있는 거는 네, 이쪽에 보시면 이제 미션이 있거든요. 이게 좀 미션인 것 같은데, 네, 전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엔진 옆에 미션이 바로 붙어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흡기 부분도 잘 돼 있고요. 터보가 지금 어느 쪽에 있나 모르겠네요. 터보가 예, 좀 틀리네요. 배치가 좀 달라서 그렇구나. 지금 보시면 네, 터보가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스크롤 터보 사용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터보랑 이런 게 이쪽에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이것도 지금 저압 터보 아마 사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스크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예전에 이제 전륜차 보면은 배터리가 이쪽에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뒤쪽으로 많이 좀 배치를 해갖고, 이게 지금 사고 나게 되면 크럼프 존론에서 여기가 좀 찌그러질 수가 있잖아요. 2차 사고 이제 화재라던가 이런 거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부분도 안쪽으로 좀 많이 집어넣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밸런스가 되게 좋네요. 네, 거의 국산차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밸런스가 되게 좋고요. 어우, 되게 밝네요. 지금 턴 시그널을 비상날 때 켰는데 되게 아주 밝습니다. 밝고, 예, 요 이제 엔진룸 내에서도 구성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모르겠습니다. 기아마크 한번 바꿀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네, 거의 수입차에 준하는 수준의, 예, 여러가지 지금 수준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엔진룸 닫을게요. 자, 요즘에 그 인텔리전트한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 한번 시도해 볼게요. 뭐 시트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까지도, 운전석이 아니라 운전석 그 유리까지 할 수, 그 유리창 같은 거 닫을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운전석 창문 닫아줘. 운전석 창문 닫아줘. 잘 못 들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창문을 닫은 다음에 열도록 할게요. 좀 시끄러워서 그럴 수 있거든요. 조수석 창문 열어줘.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창문이 열려있... 동승석 창문 닫아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동승석 시트 뒤로 밀어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동승석 창문 닫아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삑. 운전석 창문 열어줘.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운전석 창문 오픈. 잘 못 들었습니다. 운전석 창문 열어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이거 살릴까요? 죽일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운전석 창문 열어줘.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디오 켜줘. 잘 못 들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조금... 운전석 창문 열어줘.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운전석 창문 열어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는 것처럼도 조정하실 수 있고, 지금 모드나 뭐 이런 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런 거 눌러보시면 자동차 관련된 거, 이제 ACC 관련된 것도 있고, 내비게이션 설정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적상거리라던가 이런 거 하실 수도 있고, 내비를 누르게 되면은, 예, 내비 설정도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좀 변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요거 말고는 또 없는 것 같네요. 예, 일단 이렇게 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페이지랑 여기는 이제 볼륨 조정하는 거랑, 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스포츠 모드, 드라이브 모드 조정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 네, 지금 보시면 스마트, 그 다음에 에코, 네, 그 다음에 컴포트,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하면 빨간색으로 되겠죠. 예, 약간 그 N에서 축적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컴포트 하면은 일반 모드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겠네요. 에코 하게 되면 약간 푸른색 느낌이겠죠. 네, 스마트는 좀 처음 보는 기능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좀 변경이 된다, 요 점 뭐 조금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게 드라이브, 어질리티 컨트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어질리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핸들 느낌하고 악셀 밟는 느낌이나 이런 것도 좀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드라이브 셀렉트에서 같이 그 드라이브 모드에서 변경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아마 여기 그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가능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한번 뭐 다음에 더 기회가 되면 네, 상세한 거는 또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